뭐야? 최재웅이. 재웅이구나. 책 사왔어? 잘했어. 혹시 앞에 봐봤냐? 네? 앞에 봐봤어? 아빠 좀 추웠어. 좀 봤어? 네. 할만했냐? 약간 좀 어려운데 좀. 어려움 있었어? 아, 알았어. 여기까지 또 하나? 네. 왜 튼 거야? 근데 이유는 있을 거 아니야? 알겠어. 이거 고쳤어? 이거 고쳤어? 아쉽구나.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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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끝에 안 나온가? 야, 애매해가지고. 여기도 내가 뒤에를 보는데 좀 앞으로 뒤에 앉아도 돼, 앉아도 돼, 앉아도 돼, 편하게 앉아. 다 보이잖아요, 지금. 옆에다 보면 돼.
거의 넣어줘. 책 없는 사람. 문제 없고. 집이 좀 있어? 네. 책 있고. 자이스토리만 자이스토리 얘기죠. 요즘 책 샀나? 오늘 밤에 아니면 그거 샀나? 어제? 좀 푸냐? 목차는 볼까요? 차례를 한번 봅시다. 차례를 보면 크게 세 단원, 세 단원이에요. 앞에 좀 몇 장, 두 장, 세 장 넘기면 차례가 나와요. 자, 차례를 보면 1단원이 수열의 극한, 수열의 극한과 급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단원이 미분법, 그리고 크게 3단원이 적분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분법이 좀 많죠. 미분법이 많은데 옛날에는 이게 수투하고 이게 합쳐져 있었어요. 합쳐져 있었고 그렇게 양 자체도 뭐 이 정도밖에 없었어요. 종류만 쫙 찢어 놓은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투에다가 이 함수만 적용을 딱 시키면 이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배울 만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새롭게 도입되는 것 알고 그것과 수투를 연결시키기만 하면 돼요. 함수만 추가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열의 극한 부분은 안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수열이 좀 돼 있어야 돼요. 수열. 그래서 시그마라든지 이런 계산법 좀 알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고 여기 있는 걸 하고 나면 또 수열이 또 편해지겠죠. 그래서 우선 오늘은 A 수열의 극한을 이제 할 텐데 그 상태 봐서 이제 어느 정도 나갈지는 한번 가늠해 볼게요. 처음 배우는 거니까. 자, 그리고 12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세요. 12페이지를 보면 12페이지를 보면 수열의 극한 나오고 쭉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내용에서 그 n을 x로 고치면 함수의 극한하고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근데 물론 완벽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구나. 약간의 차이는 있죠. 근데 그것만 좀 추가로 배울 거예요. 뭐 거의 90%는 똑같다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자, 우선은 첫 번째로 그 함수의 극한, 함수의 극한 대신 여기 이제 수열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수열을 뭐라고 하면 되냐면
함수긴 함수인데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예요. 정의역이 자연수. 함수의 극한을 말하는 거긴 한데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의 극한을 우리는 수열의 극한이라고 해요. 수원에서 수열의 정의를 뭐라고 알고 있냐? 민기 수열의 정의가 뭐야? 네가 알고 있는 수열이 뭐야? 수열하면 말할 수 있는 게 뭐야? 정의역이 자연수 집합인 함수를 수열이라고 해요. 원래 그래요. 원래 책에 그렇게 써있어. 교과서에 처음 보면 여러분 교과서 찾아보면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를 수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은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의 극한인 거죠. 근데 정의역이 자연수니까 좌극한, 우극한 이런 개념은 없어요. 그런 개념은 없어요. 그러니까 좌극한, 우극한이 없는 거야. 그럼 뭐만 남았냐? 뭐만 남았냐? 자연수니까 뭐 마이너스 무한대 그런 거 없어. 뭐만 남았냐면 무한대로 간다 이것만 남았어요. 원래는 x인데 x는 실수처럼 보이니까 자연수 x를 쓰는 거죠. 저거 하나만 지금 이 내용이 되는 거예요. 구조가 이래요. 자기 머릿속에 수열의 극한을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의 극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계산은 함수의 극한은 똑같아요. 수투 똑같아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다 유료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똑같아요. 하나 추가하는 것은 이제 등비수열 아래 n승에 대한 내용 그거 하나가 딱 추가되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이렇게 이 내용으로 이제 정리했다고 하고 두 번째는 수렴이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함수의 극한에서는 극한값이 존재하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이 수열에서는 물론 거기서도 이제 수렴을 쓰지만 여기서는 이제 수렴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어떤 거냐면 어떤 수열이 있는데 수열이에요. 말 그대로 수열의 극한. 첫째 항이 A1, 두 번째 항이 A2. 이름 왜 늦었냐? 차갑겠어? A3 이렇게 가겠죠? A3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수열이 말 그대로 수열 그냥 똑같아요. 수원의 수열과 똑같아요. 근데 이 수를 나열한 이 수열이 어떤 하나의 값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라는 표현을 써요. 한없이 가까워진다. 근데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 국어적인 뜻이죠. 그게 한없이 가까워진다. 그게 수렴이에요. 그런데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거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 표현을 처음에 배울 때 좀 듣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거의 안 듣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2분의 1의 n승 2의 n승분의 1을 비교를 할까? 첫째 항은 2분의 1, 두 번째 항은 4분의 1. 이 수는 어떤 수에 한없이 가까워지냐? 이 수열은 0. 0이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그런데 이번에는 한번 1의 n승 한번 보자. 1, 1, 1. 이건 어디 가까워지나? 가까워지는 건 아니지. 정확하게 1이니까. 이건 그럼 수렴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생각해? 수렴이라는 게 정의야. 정의가 뭐냐면 한없이 가까워진다잖아. 근데 이것은 정확하게 다 1이잖아. 이건 수렴이라고 해야 돼? 아닌 것 같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 수렴? 그럼 한없이 가까워진다고 좀 맞지 않나? 안 맞지 않나? 어느 정도?
그럼 수렴의 정의가 그러니까 뭐라고 알고 있냐? 이거 자기가 수렴이라는 두 글자를 각인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한없이 가까워진다로는 좀 부족하잖아. 그치? 그 대학에서는 정의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런 언어적인 막 그냥 형용사적 정의하지 않고 수학적 정의를 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유로 정의할게요. 적어주세요. 수학적 기호로 막 이렇게 쓰면 좋겠는데 이제 그렇게 쓰면 잘 기억도 안 나고 하니까 이렇게 쓸게요. 알파를 포함하는 그러니까 대학 정의를 풀이한 거예요. 모든 열린 구간이 알파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열린 구간, 모든이에요. 이게 어떻게 잡아도 그 뜻이에요. 어떻게 잡아도 n보다 큰 이것이 모든 원소를 포함하도록 하는 n이 있다. n이 있다. 그럼 우선 적어주세요. 적어두고 설명할게요.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이런 용어는 좀 그렇잖아요. 뭐 좌극한 한없이 가까워진다 뭐 이런 용어.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수학적 용어는 아니에요. 여러분은 조금 더 이제 본질적인 걸 해야 되니까 이게 대학 정의예요. 이게 대학 정의예요. 이것을 기호로 쓰면 이제 윕실론 n법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함수역학은 윕실론 델타법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은 대학 1학년 가면 그냥 처음 배워요. 옛날에 고등학교 때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한글로 정의하지는 않죠. 이것도 지금 한글로 써있지만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할게요. 어떤 내용을 자기가 설명할 수 있게 알고 있으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념이 흔들리면 시작이 안 되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거예요. 알파를 물론 다 중요하죠. 최소한 생략한 거야. 알파를 포함하는 모든이에요. 어떻게 잡아도 그 뜻이죠. 모든. 자, 이게 무슨 뜻인데 적당한 n이 있어서 그 뒤로 n보다 큰 모든 n이죠. 모든 이것이 모든 원소를 포함을 하는 상황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 볼까요? 자, 이건 0이 있어요. 0. 그럼 0을 포함하고 있는 열린 구간을 한번 잡아볼게요. 0을 포함하는 열린 구간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 아무렇게 잡으면 됩니까? 0 여기 있어요. 여기에 마이너스 0.1 여기에 플러스 0.1 뭐 다르게 잡아도 돼요. 물론 간격이 꼭 같을 필요는 없어요. 자, 이렇게 잡아봤어요. 그러면 0.1이 이제 10분의 1이니까 여기 이 다음이 16분의 1이잖아요. 그 뒤에 있는 모든 녀석들은 이 안에 다 속해 있네요. 그죠? 이때는 대용자 n이 뭐에 해당되냐면 3 정도 해도 되죠? 물론 4라고 써도 괜찮아요. 왜냐면 5항부터는 다 들어가니까 그럼 뭐 정확하게 잡을 필요 없어요. 이 n이 존재한다,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4, 딱 3, 딱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3보다 큰 항은 3보다 큰 네 번째 항부터는 모두 이 열린 구간을 열린 구간에 속해 있는 거죠. 예전 볼까요? 얘는 이제 아까 1이라고 했어요. 그럼 1을 포함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 100분의 1을 잡아도 되고 1000분의 1을 잡아도 돼 상관없죠. 그렇죠? 어떤 항만 잡으면 되니까. 자, 여기 1이 있어요. 열린 구간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조금 가고 조금 가고 이렇게 해도 돼요. 다 속하고 있네요. n을 1로 잡아도 되고 2로 잡아도 되고 3으로 잡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다 속한다. 그 뒤에 있는 항은 다 속한다.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뒤에 있는 모든 항을 갖고 있는 모든 열린 구간이 모두 적당하게 갖고 있다. 뒤에를 다 갖고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그 값을 우리는 수렴값이라고 해요.
이거는 예를 볼게요. 마이너스 1n승 첫째는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돼요.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수렴이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자기가 수렴이라고 하는 숫자를 생각을 하면 옛날에는 이거 0이라고 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옛날에 뭐 수학자들도 처음 배울 때는 이 극한 체계가 서지 않았을 때 3, 400년 전에는 극한 체계가 서지 않아가지고 이걸 뭘 막 지정을 하려고 하는 거지. 얘는 이 논리를 포함할 수가 없죠. 자기가 1로 잡았어. 1로 잡았어. 예를 들어서 제가 1로 잡았습니다. 아주 작게 잡았어요. 0.5 1.5 이렇게 잡았어. 그런데 마이너스 1을 녀석 때문에 여기 다 들어간다는 말을 못해. 덩어리째 이 뒤에 있는 덩어리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 들어간다 이 뜻이지. 어떻게 잡아? 조그맣게 잡는다는 뜻이야 본질로. 선생님 크게 잡으면 안 돼요? 네, 크게 잡으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모든 열린 구간 어떻게 잡아도 들어가야 되는데 모든 열린 어떻게 잡아도 그 뜻이야 그게. 근데 조그맣게 잡으면 되고 크게 잡으면 당연히 포함하지. 그러니까 이 모든이라는 말은 여기서 꽤 중요하죠. 아주 작게 잡는 거죠. 자, 수렴이라는 두 글자를 여러분이 표현을 할 때 느낌 어떤 느낌이냐면 이 표현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느낌에 뒤에 있는 그 무수히 많은 항, 유한계를 뺀 무수히 많은 항을 포함한다. 모든 열린 구간이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사실은. 그렇죠? 언어적으로는 좀 달라요. 그냥 뭐 학생들한테 이제 처음 배울 때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뿐이지 이거 가까워진다는 아니잖아요, 얘는. 그죠? 가까워진다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연결을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 1번 한번 내용 볼까요? 수열의 수렴과 발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수렴 아니면 발산이에요. 1번 수렴. 알파는 일정한 값이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다. 좀 그렇게 돼 있고요. 함수의 극한하고 뭐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느 정도는. 2번 발산. 발산의 종류가 좀 있는데요. 발산의 종류. 그러니까 수렴 아니면 다 발산이에요. 수렴 아니면 다 발산. 그리고 발산의 종류가 뭐 거기 있는 것처럼 뭐 그렇게 그냥 몇 가지만 그렇게 있는 건 아니고 뭐 3개로 진동할 수도 있고 4개로 진동할 수도 있고 뭐 방향은 많죠. 무한대 쪽으로 뭐 쭉 가다가 마이너스 무한대 쪽으로 쭉 움직이는 것도 있고 함수의 극한도 그런 것도 있으니까. 자, 두 번째 극한값의 계산 볼게요. 극한값의 계산. 그것을 우선 넘어갈게요. 옆에 보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차수가 같으면 개수분의 개수 뭐 이렇게 다 써있어요. 함수의 극한 완벽하게 똑같아요. 2번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도 유리화라든지 최고차로 나눈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 써있고요. 수열의 극한값 상주의 3번. 3번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볼게요. 3번에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함수의 극한에도 당연히 똑같이 있어요. 알파 베타로 각각 수렴. 함수의 극한은 똑같아요. 여기가 fx, gx, 알파 베타로 수렴할 때 그거 완벽하게 똑같아요. x 무한대로 갈 때 성질이 완벽하게 똑같아요. 그래서 한번 써보긴 할게요. an 플러스 bn은 어디로 가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로 간다. an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간다. an 곱하기 bn은 알파 베타로 간다. bn an 쓸게요. bn an
자, 얘를 베타분의 알파로 쓰고 싶은데 여기는 얘는 무조건 존재하는데 무조건 존재하는데 얘는 조건이 좀 필요하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베타가 0이 아니다. 베타가 0이 아니다. 그쵸? 이 값이 숫자, 얘는 숫자고 얘는 수열이에요. 그럼 베타가 0이 아니다. 이거만 필요할까요? 이거만 필요할까요? 거기 책 한번 볼까요? BN이 0이 아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그 얘기 좀 하려고요. BN이 0이 아니다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한번 고민 한번 해봐요. 대답할 수 있는지. 자기가 자기 스스로 대답할 수 있는지. 있어요. 있어야 된다. 민기는 있어야 된다. 지빈이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 다른 의견 가진 사람 없나요? 다른 의견 가진 사람. 얘가 그 고등학교에서는 함수의 극한에서는 없어요. 함수의 극한에서는 얘가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 기호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게 막 좌극한 우극한 이런 개념을 보니까. 근데 이 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대학교에서는 안 붙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눈 극한가 볼까요? 분모가 영이 안 되나요? 영이 안 되나요? 1 대입하면 0이고 2 대입하면 0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n이 무한대로 간다는 건 실제로 저 멀리 있는 애들이거든요. 저 멀리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근데 이게 수열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죠? 수열이 될 텐데 첫 장이 없어 얘는. 1 대입하면 정이 안 돼. 첫 장이 없어. 이걸 수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건 이런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BN이 0이 아니다라고 거기 써 있지만 여러분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멀리 있는 항만 조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암묵적으로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냥 있다. 암묵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런데 웬만하면 이렇게 만들지 않으려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분모가 0되는 수열이 이건 제목이 수열의 극한이거든요. 수열의 극한? 그럼 정역이 자연수 1 대입하면 이게 수열이 돼야 돼요. B형분의 A1이 수열이 돼야 돼요. 근데 첫째형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런 것이 나오면 여러분은 n이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저 뒤에 있는 한 억번째 뒤로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대학교에서는 저렇게 뭐 수열의 극한이라고 하지만 0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저 뒤에 있는 한. 됐죠? 그러니까 거기서 BN이 0이 아니다 라고 써 있는 건 뭐냐면 모든 항이 0이 아니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BN이 0이 아니라는 것은. 그런데 실제로는 문제에서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수열의 극한에서 분모가 0이 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약간은 무시하세요. 대학에서는 그렇게 정의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이에요 이게. 부족한 거 덜 정리됐다. 뭐 문제를 암묵적으로 안 내려고는 해요. 하지만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것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라? 무시하라. 그리고 문제를 풀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알겠지? 하나도 없나?
만나면 무시하라. 진짜 없어? 다 제거를 했나봐. 있어도 뭐 상관없는데 하다 보면 나오겠지? 자, 그리고 그 밑에 아래 N승의 극한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BN이 0이 아니다라는 것은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만 나는 표현을 할게요. 이렇게만 표현을 할게요. 0이 있어도 그 극한값은 1이라고 한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 4번에서 등비수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등비수열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 옆에 보면은 막 그 개념 보충이라고 해서 뭐 옆에 좀 이상한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박스들 그것들은 맞춰서 꼭 한번 읽어봐요. 그리고 근데 이것이 참 어려워요. 이 내용이 나중에 보면 함수의 극한에서도 뭐 OX 있잖아요. 합답형 나오는 문제 그게 좀 특별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굳이 쓰는 이유는 뭐냐면 뭐 다 아는데 왜 굳이 쓰지? 이것 때문에 나중에 물어봐요. 특히 뭐 이런 이 3, 4번 구조 곱할 때는 무조건 아무 조건 없이 수렴한다. 근데 나눌 때는 0이 아니라 조건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이게 이제 기본 다섯. 그래서 BN이 0이 아니다라는 것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 왜 그러냐면 수렴한다라는 것은 베타가 0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 1로 가까이 간다면 이 수열들이 이 BN이라는 수열들이 1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저 멀리 있는 항들은 다 0이 아니에요. 저 멀리 있는 항들은 다 0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수렴 얘로 수렴하지 않네. 수렴하는 걸 그려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말한다고 했지 내가. 0이 있는 경우만 그랬지. 자, RNC의 극한을 한번 해볼게요. 자연스럽게 이해되면 바로 잘 이해한 거야. 자연스럽게 이해하면. 근데 이제 뭔가가 좀 외우는 느낌이 된다. 그럼 잘못 이해한 거야. 외우는 느낌이 들면 잘못 이해한 거예요. 개념은. 자, RNC의 극한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는 수열을 여러분이 이렇게 나열한 것을 보고 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 있어요. 첫 번째,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